어, 모처럼 영상을 남겨봅니다. 오늘은 8월 8일 날 지금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 제 기록을 남깁니다. 어제 8월 7일 날 대전 대전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고 6개월 동안의 면책 기간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못 했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일주일에 1박 2일꼴로 해서 입원을 했었고 6개월 면책이 끝나서 6개월 면책 기간 동안에는 통원 치료를 했고요. 통원 치료를 제가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30번을 쓸 수 있거든요. 30번 쓰면은 다시 면책 기간이 통원 치료가 6개월이 돼요. 그래서 그것은 사용할 수 없고, 그래서 입원 치료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, 그리고 면책 기간이 6개월인데 면책 기간 동안에 통원 치료를 쓸 수가 있는데 그 통원 치료가 30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30만 원 한도에 대해서 30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원 치료를 못하는 6개월 동안의 면책 기간에 그 통원 치료 30번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은 고주파 분열암 치료, 그리고 사이머신 1 주사를 받고 미술토 F 지금 20ml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게 비타민 C 주사를 받고 있는데 25ml까지 지금 맞았어요. 그리고 고압산소가 좋다고 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또 시작을 했는데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는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는 그 방사선 후유증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대전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는 고압산소 챔버라고 해서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. 대전에서는 대전병원에서 작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전에서는 그 고압산소 챔버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압산소 챔버를 이용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 2주 전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14번을 의료보험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번 달에 약 2주간에 걸쳐갖고 시작한 게 조금 그래서 아마 저번 달에 8번인가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3주 차인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8월 8일 날 목요일이니까 아마 저번 5번 3번 해서 약 13번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씩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여쭤봤더니 원래 90분이 딱 적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90분이면은 그 2시간짜리를 예약을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2시간짜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횟수에는 상관없이 아무튼 하루에 온 것을 한 번을 친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하루에 2번씩 들어가는 거, 1시간짜리 2번을 들어가거나 2시간짜리 한 번을 들어가거나 해서 치료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무튼 8월 달에는 14번을 모두 쓸 예정이고, 그리고 2시간짜리를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고압산소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보면은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를 막고 호흡을
이렇게 안으로 품어대면 귀가 이렇게 약간 부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걸 하면서 이렇게 압력을 맞춰줘야 돼요. 그래서 압력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 외부 압력이 약 2.5 기압까지 올리기 때문에 귀에 통증이 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 고압산소 치료가 끝나고 뭐 걷는다든가 잠깐 이동할 때도 약간 귀에 미세한 통증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조금 있다 좀 없어지고 그런데 그 고압산소에 들어가면은 이퀄라이징 그 코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귀가 부풀려 갖고 압력을 맞춰주는 이퀄라이징을 잘 해야 그 후유증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고압산소 올릴 때는 이퀄라이징을 무조건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, 그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, 뭐, 후유증 중에 이렇게 이퀄라이징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못하면은 귀 망막도 손상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망막이 터져도 뭐 다시 붙을 수 있다고 또 의사가 얘기하는데 약간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고압산소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면은 처음에 유튜브에서 그 고압산소 그 치료를 받았고 그 대전병원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 제가 작년에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든요.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것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한 한 사람도 고압산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사가 이렇게 정확히 판단을 못 하더라고. 그래서 그 고압산소 그 병원에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한 병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서울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갔을 때 상담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. 그래서 고압산소에 대해서는 뭐 별 그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은 고압산소 기계가 없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네,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아무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, 그 또 현대 아산병원에는 고압산소 그 챔버가 또 있더라고요. 여러 명에서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. 그 장비가 현대 아산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고압산소가 가능한지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좀 부정적인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했던 그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. 곤지암,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K미래의원 그쪽에도 보면은 이제 자연치유 방법을 쓰고 있는 조병식 원장이 계신데요. 거기서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봤어요. 근데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혈액 검사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잠깐 대화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삼성 서울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미래일 좀 일찍 갔죠. 그래서 K미래의원을 들렸다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메디람 한방병원을 갔어요. 메디람 한방병원도 고압산소 처리를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가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봤더니 담당 의사가 자기네들이 가장 먼저 실시했다. 그리고 한 1000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.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와갖고 질문하러 온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 듣고 그다음에 고압산소 치료 가능한 여부는 걷다 물어봤더니 뭐 해도 상관없다.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대전병원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.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메디람 한방병원에서는 뭐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.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
고압산소를 치료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은 그 고압산소가 들어가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약간은 귀에 미세한 통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퀄라이징 걸 제대로 못해서 때때로 약간의 미세한 귀에 통증이 오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데 이게 통증이 확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귀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나 아니면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병원 퇴원한 다음에 이비인후과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 어제 입원을 했는데 여기서 주로 치료하는 것들은 어떤 걸 치료하냐면은 그 고주파 운혈암 치료 기기가 여기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고주파 운혈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침 치료 그리고 뜸 뜨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물리 치료를 받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비급여인데 향기요법하고 그다음에 그 수독실에 가서 그 발 담그는 거 발하고 손하고 담가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데워주게 하는 거 그리고 그 가슴까지 그러니까 배꼽까지 이렇게 찜질기 같은 게 있거든요. 거기서 들어가서 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비급여인데 이렇게 아마 한 건당 5,000원씩인가 길 거예요. 그렇게 하고 그건 또 의료실비가 또 안 들더라고요. 아무튼 여기 대전병원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6개월 전에 왔을 때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요가 선생님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오후에 1시 반인가 해서 그때 요가 선생님 왔고 약 1시간 정도 요가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아니고 암 환자 위주로 해서 그 요가를 가르쳐 줍니다. 그리고 수요일 날 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가 해서 수요일 날은 이제 요가가 있어서 요가만 하고 나머지는 인원이 그 5명인가가 4명인가 5명인가 희망을 하면은 산책을 갑니다. 그래서 시간은 밥 먹고 1시인가 1시 반인가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약 한 2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자주 갔던 곳이 그 도솔산에 가서 산책을 하고 옵니다.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있으면 맨발 걷기도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코스가 낯설어서 맨발 걷기는 못했고 여러 번 다니면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됐죠. 그래서 가는 코스가 거의 일정하거든요. 그래서 맨발 걷기 해도 큰 무리는 없었던 곳이 도솔산입니다. 도솔산은 낮으면서도 도시에 있긴 하지만은 그런대로 산 타는 맛이 약간 있고 좀 조용하거든요. 그래서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전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. 주변은 뭐 그냥 비슷해요. 그래서 주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작은 냉장고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관물함 잠겨 수 있는 관물함 있고 커튼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인실입니다. 사인실이 그 안병동에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좀 아쉬운데 아무튼 사인실 같은 경우는
그 4인실을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3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던데 저는 뭐 3인실하고 4인실만 지금 써봤습니다. 옆에 도로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맨발 걷기 도로변에 살 수가 있는 게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. 박수영님 교수님 회진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